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주일 새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례가 70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선 인도에서는 젊은 층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는 6일 동안 봉쇄령이 발령됐고 교민 가운데 처음으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급등한 15개 지역에서 탈세 등 240여 건의 아파트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 헬기가 동력을 이용해 화성 하늘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척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초여름 수준으로 오르며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등의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만 국내에서 7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병립 기자, 일단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몇 명 나왔을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2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512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6명, 경기 142명, 부산 25명, 울산 28명, 경남 35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에 100만 명당 하루 1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의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경로도 우려스럽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됐고 10명 중 3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도 지난주 70건이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유전체 분석을 진행한 762건의 검체 중 국내 발생은 5%, 해외 유입의 52%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 감시가 강화됩니다.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시설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요즘 국제사회의 물량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 국내 공급에 그만큼 차질이 심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방역당국은 인도가 백신 수출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 공급 일정 변동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비롯한 변수가 생기고 있어 국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부스터샷, 미국의 3차 접종 여부도 관심입니다.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3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3차 추가 접종을 결정하면 세계 각국이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해 추가 백신 확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인구가 14억 명에 육박하는 인도에서는 요즘 코로나19 2차 확산세가 거셉니다. 특히 젊은 층과 어린이들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수도 뉴델리에 봉쇄령이 내려졌고 우리 교민 가운데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확산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9월과 비교해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겁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506만여 명입니다. 특히 이번 2차 확산에서는 45세 미만 젊은 층은 물론 어린이 환자까지 늘고 있습니다. Pediatricians have been reported they are seeing kids with little more distressing symptoms than what they would see in the first wave.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인도에서 나타난 이중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마다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용 산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는 현지 시각 19일 밤부터 6일 동안 봉쇄령을 발령했습니다. कि दिल्ली का हेल्थ सिस्टम बड़ी मात्रा में और अधिक पेशेंट्स अब लेने में असमर्थ है। अगर हमने अभी लॉकडाउन नहीं लगाया तो कहीं ऐसा ना हो कि बड़ी त्रासदी हो जाए।
이에 따라 시장 등에서는 사재기를 하려는 시민들이 늘어섰고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봉쇄 기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교민 가운데 처음으로 50대 남성 1명도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이 교민은 지난 15일 입원한 뒤 상태가 나빠졌는데 18일에야 어렵게 중환자실을 마련했지만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어제는 국내에서 돌봄 종사자들과 항공 승무원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의 접종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소 혈전증 우려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요양사들이 제일 1차로 맞아야 된다니까 맞아야지 또. 나도 나지만 남을 위해서도 맞아야 되니까. 이번 접종은 각 시군구에 지정된 민간 위탁의료기관 1,700여 곳에서 진행됩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많은 분들을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도. 오는 26일부터는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등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3천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6월에서 일정이 앞당겨진 겁니다. 3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제한되면서 64만 명이 2분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남은 물량은 고령층 접종 대상자를 넓혀 60에서 64세 사이에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분량을 비축을 했다가 접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백신은 주간 단위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있는 백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음 달과 6월 중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 회분은 65세 이상 494만 명에 대한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1분기 접종 대상자 중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 2주 뒤 효과를 조사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두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인 광주, 부산 등 15개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획조사를 벌였습니다. 집값 상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조사 결과 외지인 거래, 탈세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합동 단속반까지 꾸려 외지인의 이른바 아파트 쇼핑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 창원, 천안 등 곳곳에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면서 국토부도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법인은 2달 동안 대구 달서구 아파트를 10채 사들였습니다. 그중 한 채를 1억 원 넘게 낮춰 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됐습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지역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법인 명의로 5달 동안 창원에서 아파트 6채를 매입한 경우입니다. 아파트 살 돈을 법인 계좌로 보낸 뒤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명의 신탁 등 불법이 의심됩니다. 장모가 사위한테 돈을 빌린 뒤 아파트를 사들여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지난해 말 신고된 거래 2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 의심 사례가 240건 정도 확인됐습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LH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은 주택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기성 토지 매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둘러싼 이딴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른 시세대로 반영했을 뿐이란 건데요. 다만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 노영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등 야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공시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선 비슷한 원론적인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 다 공이 같은 입장일 걸로 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르면서 동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다. 급등이 문제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은 재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결정을 자치단체에 넘기라는 요구도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넘겨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방법을 가져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3년마다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영욱 내정자는 공시가격에 대해 자치단체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가 화성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는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한 건데요. 우주 개척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불과 3m 상공. 단 30여 초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로서는 첫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 헬기 인제니어티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이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ur team has been working over 6 years, some even longer, towards that dream of experimenting the first ever flight at Mars, and this morning our dream came true. 인제니어티는 지구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의 대기 밀도는 물론 지구의 3분의 1인 중력 등을 고려해 제작됐습니다. 탄소 섬유 재질의 날개로 일반 헬기보다 5배가량 빠르게 회전시켰습니다. 제작 비용은 8,500만 달러, 약 950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인제니어티는 앞으로 4차례 더 화성 상공을 시험 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의 비행이 성공함으로써 우주 탐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은 화성 상공에서의 첫 동력 비행이 지난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이 항공사의 새 장을 연 것처럼 우주 개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밤사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목조주택과 서울 광진구의 식자재 창고 등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합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22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이 주택에 살던 주민은 외출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57제곱미터 크기의 목조주택 한 동과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던 창고 3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외부 창고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어젯밤 9시 8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음식점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5제곱미터와 냉동고, 냉장고, 식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의 냉동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만 남은 건물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의 축사 관리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3분 전남 신안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7km 해역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이 일반적인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금 세탁이라든가 투자 사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호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트위터 계정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을 조사한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한 개 가격이 7,8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급락했다. 하루 만에 다시 7,600만 원을 넘는 등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총액도 올해만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거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15일엔 암호화폐 국내 하루 투자 규모가 24조 원을 넘었습니다. 3월 하루 평균 개인의 증시 투자액보다 많습니다. 민간의 가상화폐는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환 가치가 아직도 이제 불확실한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생적인 쇼크가 오면은 충격을 받았어요. 변동성이 심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이런 투자 과열 조짐 속에 정부가 석 달간 합동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자금 세탁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송금을 안 하던 사람들이 와서 송금을 한다든가 쪼개기 해서 송금을 한다든가 좀 더 다양하게 유형화해서 금융회사에서 보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유형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투입돼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나 투자 사기, 불공정 약관 등을 조사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 50여 척이 조업을 멈추고 바다 위에서 길게 줄지어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민들은 오염수가 우리 해안으로 유입되면 어패류 산란장이 사라지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방류까지 갔다 하면은 전 나라가 우리 식생활에도 엉망진창이 되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도 어선 170여 척이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수산물 소비 위축을 겪은 어민들은 또다시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1, 2년 안에 저희 해안 쪽으로 오면은 저희 사람들이 수산물을 안 사 먹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모든 생계가 끊기는 거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안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식약처는 지난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인력도 12명 증원하는 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했다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에 빈틈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늦어지는 백신 접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11월 집단 면역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정부 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주문에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 다만 대부분 국민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 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3, 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부동산 정책 재조정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효과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삶도 소중하다를 외치는 시위가 다시 전역에서 확산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또다시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고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재판 판결도 임박한 상황인데요.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에 석 달여 만에 다시 상점 가림막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른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계기가 됐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1심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지 미 중부 미네소타주에선 최근 20살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또다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심야 통행을 금지했고 미니애폴리스시 당국은 학교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엔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뉴욕과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미 전역으로 관련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이 평화 시위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We're in touch with states, with governors, with mayors, and certainly,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peaceful protests. But 한편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에는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답했습니다. We are saying very simply to America, to New York, to the world, stop Asian hate. 미 상원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 신고와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현지 시간 21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러시아와 체코가 외교관 추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코가 먼저 자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연루됐다며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간첩 혐의로 추방했다고 했고, 이에 러시아가 보복으로 체코 외교관 20명을 추방을 했는데요. 이 소식은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체코 외교관 20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24시간 안에 러시아를 떠나라고 현지 시간 그제 통보했습니다. 앞서 체코가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추방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체코는 현지 시간 지난 17일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간첩 혐의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4년 10월 체코 남동부 들린시의 탄약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인 총정찰국 산하 조직이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체코인 2명이 숨졌습니다. Česká republika je zvrchovaný stát a musí na tato bezprecedentní zjištění odpovídajícím způsobem reagovat. 프라하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는 체코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열렸습니다. To je něco, co přece si nemůže nějaký stát na našem území dovolit.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체코 측의 이 같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 인원은 최근 미국이 추방한 러시아 외교관 10명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해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10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린 바 있고, 러시아 또한 이에 대응해 10명의 미국 외교관을 맞추방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절기 고구입니다.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3도, 광주 25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듯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이 되어서야 기온은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지금 강원 일부 지역과 충청 지역 그리고 영남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산불 위험 지수가 100 가까이 치솟으면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고성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와 비슷한 기상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형 산불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불조심, 또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옅게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면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전까지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23도, 춘천과 안동이 25도, 대구와 광주도 2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 제주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접종을 넘어 아예 3차 접종까지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접종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여건이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부스터샷 검토로 국내 백신 수급 차질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관련 정보들을 지켜보며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계획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들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도 2022년도 이후에 어떤 백신 확보에 대한 부분. 백신 개발 당시 해외 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올 여름 혹은 가을쯤에는 접종 뒤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만큼 이때쯤 항체 지속 기간 등 추가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올 거라는 판단입니다. 임신부와 18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등 향후 백신 수요가 늘어날 것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 이 가운데 이미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180만 명분가량입니다. 상반기 안에 도입이 확정된 물량으로 723만 명분가량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백신 물량은 3분기 이후에나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을 개발한 기존 제약사들과 접촉해 선제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후발 제약사들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감안한 백신을 단번에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 확보하던 백신의 수급하고 많이 다르진 않아요. 결국 기존에 이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추가 원샷의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과 교차 접종,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해 어떤 백신을 얼마나 더 구매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요즘 아파트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높아진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건데 정부는 이달 말에 전국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가격 산정의 근거 자료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산정 자료를 시범 공개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2천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설명으로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입지 특성을 보면 먼저 근처에 초중고교와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고 해당 세대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가구의 실거래 가격과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시세를 상한가와 하한가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의 적정 시세가 얼마이고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이 왜 이 가격으로 정해졌는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기초가 되는 시세뿐 아니라 해당 세대의 위치와 주위 환경, 심지어 조망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에 대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만 통보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해 이런 산정 기초자료와 함께 공개합니다. 이후 30일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6월 말 최종 확정하는데요. 전국 2,400만 넘는 곳의 공시가격 산정을 한국부동산원 직원 520여 명이 담당하고 있어 올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고 불법 행위 단속도 벌이기로 했지만 정작 투자자들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거둘 정도면 당연히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던 김 씨의 암호화폐 잔고는 순식간에 30만 원이 됐습니다. 누군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거래를 조작한 걸로 추정됩니다. 1억 8천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매도 매수가 되면서 자산이 30만 원이 2분도 안 걸렸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거래소에 급히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상담센터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라서 전화 상담을 중단했다.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전화가 안 와요. 항상 코인원 본사를 찾아와야 되는데 해당 업체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즉각 대응한다지만 김 씨가 피해자 단체 대화방을 열었더니 2월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에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객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거래소도 이제 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지자 국내외 가격 차를 노리고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받은 대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규정된 암호화폐 관련 거래인지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송금 한도 제한을 통해 대응한다지만 직접 규제가 아닌 탓에 자금 세탁 방지 등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장 효율성, 시장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규정들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실제로 어제 정부의 집중 단속 발표가 나온 뒤로도 국내에서 거래된 암호화폐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개각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질책을 쓴 약으로 삼아서 새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방역과 부동산 문제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오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친 문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요구를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선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정기로 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유능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와 과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겠다면서 각 부처가 국민 눈높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직기강 확립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소통도 주문했습니다. 방역과 부동산을 특히 강조했는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 검사 키트 사용 허가 요청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백신 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백신 수급 불안정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 정상 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선거에 나선 국회의원들 전문성과 경쟁력을 위해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학위입니다. 논문에 대한 검증은 그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KBS가 국회의원들 학위 논문을 검증해서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다룬 황 의원 논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표절에 해당된다는 연구윤리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저격수로 활약했던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 지난해 총선 출마 이유도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황 의원이 2001년 서울 일선경찰서 형사과장 때 쓴 고려대 석사 논문입니다. 해방 전후 검경 관계 정립 과정을 분석했는데 여러 차례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6달 먼저 출간된 서울대 신모 교수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문장이나 단락 구분이 똑같습니다. KBS가 확인한 것만 27쪽 분량입니다. 규정하였다를 정하였다로, 실시하였다를 시켰다로, 공포를 발포로 수정하는 식입니다. KBS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전문가에게 표절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매우 심각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가져왔는데 그런 것이 논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분량도 많다. 논문 지도 교수는 논문 지도 과정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당시는 엄격한 기준으로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 기준에서 보면 표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석사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해당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2012년 역시 수사권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노동 전문가로 불리는 두 의원도 표절 의심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걸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동 관련 분야로 석사를 받고 역시 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미자 박대수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최형원 기자입니다. 2016년 새누리당의 노동계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 고등학교 졸업 후 공단에 취직해 27년간 노동운동을 한 이력을 인정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줄곧 활동해왔습니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이 2012년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쓴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연구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2년 전 박사학위를 받은 강모 씨의 논문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심지어 강 씨가 사견이라고 밝혀놓은 부분까지 똑같은데 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에선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표절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연구윤리 전문가 역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표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하고 이런 그냥 빠뜨리는 거예요. 임 의원 측도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1년 전 미래한국당의 노동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박대수 의원.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던 2013년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한국항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여기저기서 짜깁기 흔적이 발견됩니다. 다른 논문들을 그대로 베끼다 나온 실수인 듯 표가 없는데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말까지 옮겨왔습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 분석으로는 표절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 과정에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구자나 지도를 한 제가 불찰인 건 맞습니다. 그 인정은 하는데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별 문제가 안 되는.
박대수 의원은 여러 논문들을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했는데 출처 표기를 제대로 못했다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의혹이 앞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해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두 의원의 학위 취득은 모두 지침 시행 이후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부 국가와 여행사들이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걷고 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입국 관광객에게 여행지를 관광하면서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일명 백신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사람들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접종받는데요. 이날 백신을 맞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러시아 모스크바로 여행 온 50명의 독일인 관광객들입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려면 최소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자 러시아제 백신 접종과 모스크바 시내 관광 일정이 포함된 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한 여행사는 외국인에게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관광하고 남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은 뒤 귀국하는 3박 4일 일정의 관광 상품을 출시했으며 미국 알래스카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자국 내 다른 주에서 오는 여행객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백신 관광 상품은 빈국과 나눠야 할 백신 물량을 부유한 관광객이 선점하도록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윤리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날은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이 방역 우수국가 간의 입국자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일명 트래블 버블을 처음 시행한 날이었는데요. 당초 호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뉴질랜드에서 온 입국자를 격리하지 않았지만 뉴질랜드는 호주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를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뉴질랜드 역시 의무 격리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도 감기 증상만 없다면 양국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 건데요. 덕분에 이날 하루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30편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입국장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이산 가족으로 지내던 사람들 간의 상봉 장면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마스크 착용은 방역 수칙의 기본이나 다름없지만 호흡곤란이나 피부 자극 등 다양한 불편 사항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데요. 미국 보건부가 마스크 본래 기능을 만족시키면서 누구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우리 돈 5억 원 상당의 마스크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바이러스 감염 차단 효과도 좋으면서 착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혁신적인 마스크를 찾기 위해 미화 50만 달러, 우리 돈 5억 6천만 원 규모의 마스크 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공모전은 1차, 2차로 나뉘어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다만 참가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그간 기존 마스크들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귀를 아프게 하고 안경 착용자들은 매번 김서림에 시달리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변이 확산을 막으려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한다는 보건 방역 전문가의 조언이 잇따르자 미국 보건당국은 불편사항 개선은 물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미국인들의 고정적인 거부감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공모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흥시설 단속입니다. 경찰청이 2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방역 지침 위반으로 모두 370건, 2천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과 지자체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유흥시설 24,200여 곳을 단속한 결과입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집합 금지 명령 위반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 출입 명부 미작성, 노래 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오는 25일까지로 하기로 한 집중 단속을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산 백신 개발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산 코로나19 백신 1호를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공식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가장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산 백신 1호를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삶의 질을 누리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고 한국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1967년 과학기술처가 처음 생긴 이후 과학기술 분야 부처의 첫 번째 여성 장관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백화점 정기 세일 매출 50% 급증. 이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요 백화점들의 봄 정기 세일 매출이 지난해 봄 세일 때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일에서 18일 정기 세일 기간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40% 늘었는데 해외 고가 수입품 매출이 65% 늘어났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매출은 5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외 고가 수입품 매출은 79.4%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매출도 작년 대비 43.9% 늘었는데 역시 해외 고가 수입품 매출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유명한 골프장이죠. 스카이 72를 놓고 땅 주인인 공항공사와 운영사 간의 갈등이 점입 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골프장의 전기를 끊어버리는가 하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돌린 발전기에 불이 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프장. 낮처럼 환했던 전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제 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 72의 전기를 끊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급해진 스카이 72 측이 자체 발전기를 돌렸는데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달 단수에 이어서 이번 달 단전 조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입니다. 골프장에서 나가라는 공사와 넉 달 가까이 버티고 있는 스카이 72의 갈등은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가 소유한 활주로 부지에서 2006년 문을 연 스카이 72는 토지 사용 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였습니다. 공사는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을 넘기려 하지만 스카이 72는 조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 종료 시 시설물에 대한 무상 인계를 명시한 실시 협약서와 스카이 72 감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스카이 72가 건설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도 공항공사의 소유로 이관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지금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반면 스카이 72는 골프장 철거를 전제로 한 협약이라 계약 조건이 바뀌었고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협약의 성격이 핵심 쟁점인데 공사가 제기한 800억 원대 명도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사는 골프장 진입로 차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통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하나의 학교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교내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계애 기자입니다. 부산교대 정문, 부산교대 총동창회 회원들이 부산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차량 진입로부터 막아섰습니다.
학생들도 대학 본부 앞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졸속 경정 그만하고 학생위원 봉착하라!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행사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자 일단 부산대로 되돌아왔지만 서면을 통해 통합 MOU를 체결했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양성해내고 훨씬 훌륭한 교원들을 양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초등교육 현장이 좋아진다는 것이 교대 교수님들의 생각이고 우리 대학의 생각입니다. 부산교대 동창회는 전인교육이 목적인 교대와 종합대는 엄연히 다르다며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규모가 작은 교대가 종합대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부산교대는 말살되고 부산교육대학교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통합 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주장합니다. 다 같이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순서를 밟은 뒤에 진행했으면 저희가 이 정도로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양해각서 체결 뒤 구체적인 통합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통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부산에선 지역 거점대인 부산대를 포함해 4년제 대학 14곳이 모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최근 백두산 호랑이 출몰이 잦은 곳이죠. 중국 옌벤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한꺼번에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미의 보호 아래 장난치는 새끼 호랑이들 모습을 오세균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지난 14일 먼동이 터올 무렵인 새벽 5시쯤 1년 정도 된 새끼 호랑이와 엄마 호랑이가 산등성을 차례로 오릅니다. 앞장선 새끼 호랑이는 신기한 듯 카메라를 살펴보며 지나칩니다. 엄마 호랑이 뒤편엔 또 다른 새끼 호랑이 2마리가 그 뒤를 따르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봄나들이에 나선 것처럼 평화로워 보입니다. 야생 백두산 호랑이 모자 4마리가 한꺼번에 촬영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들 호랑이 모자는 최근 백두산 호랑이 출몰이 잦은 옌벤 훈춘시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지난 2월엔 백두산 호랑이가 민가까지 내려와 대형 개를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근 왕칭현에서도 산길 곳곳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출몰하면서 주의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일대에 2017년부터 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백두산 호랑이의 활동 영역이 국경에서 점차 중국 내륙 쪽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마주치는 일이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이 절기와 관련된 차가 있는데요. 우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전남 보성의 해차 수확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시죠. 김호 기자입니다. 초록색 물감을 끼얹은 듯 푸르른 보성의 녹차밭. 봄을 알리는 새순을 하나하나 따는 손길이 분주해질수록 어느새 바구니는 가득 찹니다. 24절기 중 6번째인 고구를 앞두고 고구전차, 우전으로 불리는 해차입니다. 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잎이 2개인 것은 이기. 이 연두빛 차의 형태가 가장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차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찻잎을 언제 따는지에 따라 5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녹차. 이 가운데 우전은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첫 차로 200도 안팎의 솥에서 볶는 덕금과 잎의 모양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비벼주는 유념을 반복해 녹차로 완성됩니다. 우전은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올해 초 냉해가 덮친 탓에 수확량이 30% 정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녹차가 좋다고 하니까 드시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고 코로나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보성군은 코로나19 탓에 매년 5월 열던 다양제를 가을로 미뤘지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녹차와 관련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송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몰이고요. 30% 해차 같은 경우는 3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보송군은 오는 9월 세계차 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프로야구가 시즌 초반부터 여러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한 이닝 최다 투구라는 불명예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야수의 투수 등판이 잇따르고 또 우리 프로야구에는 없는 불문율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롯데는 뼈아픈 기록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구 불안과 실책 등이 겹치며 선발 프랑코가 61개의 공을 던지고도 1이닝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겹게 첫 이닝을 버텨가던 앤더슨 프랑코 선수 결국 이닝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3분의 2이닝 12타자 상대 61구를 던져 8실점. 프랑코는 한 이닝 최다 투구수 불명예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점수차가 좁혀지지 않자 롯데는 파격적인 야수 등판을 선택합니다. 추재현과 배성근, 오윤석이 잇따라 마운드에 오른 건데 야수 3명이 한 경기에 등판한 것도 40년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76km. 그만큼 힘을 쓰게 되면 부상을 당할 것 같으니까 공을 제대로 못 던지는 거거든요. 야수의 투수 기용을 먼저 시도해 논쟁을 일으켰던 한화 수베로 감독은 또 다른 논란까지 불을 지폈습니다. NC가 10점 앞섰는데 나성범이 3볼에서 스윙한 것이 발단. 메이저리그에서는 크게 앞선 팀이 3볼 볼카운트에서 풀스윙하는 행위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왔으니까 또 KBO의 그 불문율을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KBO 리그를 약간 이해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알지 못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구는 끊임없이 변한다지만 이번 시즌 프로야구는 각종 논란이 더해지며 초반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오늘은 절기고구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곡식을 깨우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비 소식 대신에 더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3도, 광주 25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내일은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듯이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이 되어서야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지금 강원 일부 지역과 충북 지역, 또 영남 내륙 지역과 제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건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형 산불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는 시간이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겠고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늘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8.3도, 청주 8도, 대구는 13.6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이 23도, 춘천과 안동,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도 2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주일 사이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례가 70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선 인도에서는 젊은 층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는 6일 동안 봉쇄령이 발령됐고 도민 가운데 처음으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급등한 15개 지역에서 탈세 등 240여 건의 아파트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 헬기가 동력을 이용해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척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 오늘은 백신 현황과 향후 접종 계획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0시 기준 151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요. 접종률은 3%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사람은 6만 명대입니다. 어제부터 장애인과 노인 돌봄 종사자 그리고 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접종은 각 시군구에 지정된 민간 위탁 의료기관 1,700여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26일부터는 또 보건의료인과 만성신장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확대되고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3천여 명도 당초 계획했던 6월에서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소혈전증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64만 명이 2분기 접종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그만큼 확보된 물량을 60세에서 64세 사이에 배정해서 접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과 6월 중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 회분은 65세 이상 고령층 494만 명에게 배정해서 마찬가지로 접종을 조금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1분기 접종 대상자 중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 2주 뒤 효과를 조사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두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요즘 이중 변이를 일으킨다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데요. 국내에서도 9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최근 일주일 동안 3대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9명, 우리 국민 5명, 외국인 4명입니다. 이들 모두 해외 유입 확진자들인데 국내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변이는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부위와 미국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부위,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해 이른바 이중 변이로 불립니다. 각각 치료제와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과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방역당국은 이를 평가할 만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그게 입증된 바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올 걸로. 현재까지 인도를 포함해 11개국에서 인도 변이가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변이가 4차 유행의 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에서 발생해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 부위랑 동일한 곳에 발생을 했습니다. 백신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떨어뜨릴 우려가.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일주일 새 70건이 추가됐습니다. 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5건, 브라질 변이 1건 등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449명. 여기에 이들과 역학적으로 연관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 465명을 합치면 모두 914명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인 남아공과 탄자니아 입국자 전원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시설 격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인도 현지에서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어린이들의 감염이 급증하고 사망자 중에는 우리 교민도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는 급기야 6일간의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확산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9월과 비교해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겁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506만여 명입니다. 특히 이번 2차 확산에서는 45세 미만 젊은 층은 물론 어린이 환자까지 늘고 있습니다. Pediatricians have been reported they are seeing kids with little more distressing symptoms than what they would see in the first wave.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인도에서 나타난 이중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마다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용 산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는 현지 시각 19일 밤부터 6일 동안 봉쇄령을 발령했습니다.
कि दिल्ली का हेल्थ सिस्टम बड़ी मात्रा में और अधिक पेशेंट्स अब लेने में असमर्थ है। अगर हमने अभी लॉकडाउन नहीं लगाया तो कहीं ऐसा ना हो कि बड़ी त्रासदी हो जाए। 이에 따라 시장 등에서는 사재기를 하려는 시민들이 늘어섰고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봉쇄 기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교민 가운데 처음으로 50대 남성 한 명도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이 교민은 지난 15일 입원한 뒤 상태가 나빠졌는데 18일에야 어렵게 중환자실을 마련했지만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미국에는 백신이 충분히 있다면서 오늘부로 모두가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있으니 백신을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가능한 16세 이상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 예약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인 비수도권 15개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획 조사를 벌였습니다. 집값 상승, 지방도 예외가 아니라서인데요. 조사 결과 외지인 거래, 탈세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합동 단속반까지 꾸려 외지인의 이른바 아파트 쇼핑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 창원, 천안 등 곳곳에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면서 국토부도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법인은 2달 동안 대구 달서구 아파트를 10채 사들였습니다. 그중 한 채를 1억 원 넘게 낮춰 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됐습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지역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법인 명의로 5달 동안 창원에서 아파트 6채를 매입한 경우입니다. 아파트 살 돈을 법인 계좌로 보낸 뒤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명의신탁 등 불법이 의심됩니다. 장모가 사위한테 돈을 빌린 뒤 아파트를 사들여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지난해 말 신고된 거래 2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 의심 사례가 240건 정도 확인됐습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LH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은 주택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기성 토지 매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둘러싼 이딴 논란에 대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른 시세대로 반영했을 뿐이란 건데요. 다만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 노영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등 야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공시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선 비슷한 원론적인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 다 공이 같은 입장일 걸로 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르면서 동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다. 급등이 문제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은 재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결정을 자치단체에 넘기라는 요구도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을 넘겨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방법을 가져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3년마다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영욱 내정자는 공시가격에 대해 자치단체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가 화성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는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건데요. 우주 개척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성 표면에서 불과 3m 상공. 단 30여 초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로서는 첫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우주 헬기 인제니어티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화성 하늘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이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ur team has been working over 6 years, some even longer, towards that dream of experimenting the first ever flight at Mars, and this morning our dream came true. 인제니어티는 지구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의 대기 밀도는 물론 지구의 3분의 1인 중력 등을 고려해 제작됐습니다. 탄소 섬유 재질의 날개로 일반 헬기보다 5배가량 빠르게 회전시켰습니다. 제작 비용은 8,500만 달러, 약 950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인제니어티는 앞으로 4차례 더 화성 상공을 시험 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제어가 되는 동력체의 비행이 성공함으로써 우주 탐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은 화성 상공에서의 첫 동력 비행이 지난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이 항공사의 새 장을 연 것처럼 우주 개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지난밤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건조한 계절이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22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이 주택에 살던 주민은 외출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57제곱미터 크기의 목조주택 한 동과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던 창고 3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외부 창고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어젯밤 9시 8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음식점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5제곱미터와 냉동고, 냉장고, 식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의 냉동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만 남은 건물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평령리의 축사관리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컨테이너 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3분 전남 신안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7km 해역으로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이 일반적인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며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한다거나 투자자들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행각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 계정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을 조사한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한 개 가격이 7,8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급락했다. 하루 만에 다시 7,600만 원을 넘는 등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총액도 올해만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거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15일엔 암호화폐 국내 하루 투자 규모가 24조 원을 넘었습니다. 3월 하루 평균 개인의 증시 투자액보다 많습니다.
민간의 가상화폐는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환 가치가 아직도 이제 불확실한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생적인 쇼크가 오면은 충격을 받았어요. 변동성이 심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이런 투자 과열 조짐 속에 정부가 석 달간 합동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자금 세탁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송금을 안 하던 사람들이 와서 송금을 한다든가 쪼개기 해서 송금을 한다든가 좀 더 다양하게 유형화해서 금융회사에서 보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유형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경찰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투입돼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나 투자 사기, 불공정 약관 등을 조사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우리 어민들의 시위가 어제 해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국산, 외국산 할 것 없이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까 봐 어민들의 시름이 아주 깊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50여 척이 조업을 멈추고 바다 위에서 길게 줄지어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민들은 오염수가 우리 해안으로 유입되면 어패류 산란장이 사라지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방류까지 갔다 하면은 전 나라가 우리 식생활에도 엉망진창이 되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도 어선 170여 척이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수산물 소비 위축을 겪은 어민들은 또다시 생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1, 2년 안에 저희 해안 쪽으로 오면은 저희 사람들이 수산물을 안 사 먹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모든 생계가 끊기는 거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안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식약처는 지난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인력도 12명 증원하는 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했다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에 빈틈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늦어지는 백신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 정부는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관련해서는 들여다본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대상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주문에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 다만 대부분 국민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 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3, 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부동산 정책 재조정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효과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에선 흑인 인권 관련 시위가 다시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다시 흑인 총격 사망이 발생한 가운데 고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한 1심 재판 판결도 앞둔 상황이라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에 석 달여 만에 다시 상점 가림막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른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계기가 됐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1심 평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지 미 중부 미네소타주에선 최근 20살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또다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심야 통행을 금지했고 미네폴리스시 당국은 학교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엔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뉴욕과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미 전역으로 관련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이 평화 시위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We're in touch with states, with governors, with mayors, and certainly,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peaceful protests. But 한편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에는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답했습니다. We are saying very simply to America, to New York, to the world, stop Asian hate. 미 상원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신고와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현지 시간 21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러시아와 체코가 외교관 추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코가 먼저 자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연루됐다며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간첩 혐의로 추방했고 이에 러시아가 보복으로 체코 외교관 20명을 추방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체코 외교관 20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24시간 안에 러시아를 떠나라고 현지 시간 그제 통보했습니다. 앞서 체코가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추방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체코는 현지 시간 지난 17일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간첩 혐의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4년 10월 체코 남동부 들린시의 탄약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인 총정찰국 산하 조직이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체코인 2명이 숨졌습니다. Česká republika je zvrchovaný stát a musí na tato bezprecedentní zjištění odpovídajícím způsobem reagovat. 프라하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는 체코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열렸습니다. To je něco, co přece si nemůže nějaký stát na našem území dovolit.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체코 측의 이 같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 인원은 최근 미국이 추방한 러시아 외교관 10명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해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10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린 바 있고 러시아 또한 이에 대응해 10명의 미국 외교관을 맞추방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리는 고구인데요. 오늘 비 소식 대신 더위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 광주 25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듯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이 되어서야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과 영남 내륙 지역, 또 충북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험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일부 지역은 위험 지수가 100까지 치솟으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오늘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대형 산불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안개가 빠르게 거치고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전까지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8.3도, 대구 13.6도, 광주 6.4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춘천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 진주와 광주 모두 2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 계속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른바 쓰레기산, 쓰레기밭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식자재 폐기물만 집중적으로 내다버리는 곳까지 등장했는데요.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여주 한 야산. 상자를 가득 실은 화물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상자를 하나하나 꺼내 그대로 땅에 부어버립니다. 한 명이 더 내려 이를 거들면서 모두 50상자 가까이 버렸습니다. 뭘 버렸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대파 껍질들입니다.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폐기물을 몰래 버린 현장입니다. 아직 제대로 땅에 묻지 않은 양파 껍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자재 쓰레기로 뒤덮인 땅은 12,000여 제곱미터, 축구장 2개 넓입니다. 땅 관리자를 찾아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누군지 묻자 식자재 업체 직원들이고 본인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년 전부터 자신이 직접 쓰레기를 차에 실어다 대신 버려주고 돈을 받기도 한다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경비는 받지. 기본적으로 내가 기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경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식자재 업체들에서 나오는 양파 껍질 등은 폐기물로 분류돼 허가된 업체를 통해 운반해 소각하거나 퇴비 등으로 재가공해야 합니다. 합법적 처리 비용은 통상 5톤 화물차 대당 130만 원. 쓰레기밭에 그냥 버리면 관리인에게 1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3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번 갖고 오면 100만 원 이상.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 싸게 하니까 우리가 일이 없는 거예요. 여주시는 이 땅을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관리인은 쓰레기를 계속 버리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만드는 거라고 반박하지만 환경단체 말은 다릅니다. 공기하고 닿지 않고 썩어야지만 거름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침출수나 악취나 원래 거기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반환경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청은 이 씨를 불법 폐기물 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에게 쓰레기를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식자재 업체 3곳은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최근 백두산 호랑이의 출몰이 잦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야생 호랑이 가족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호랑이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무리가 한꺼번에 촬영되는 건 상당히 희귀한 일인데요. 귀여운 새끼 호랑이들까지 포착이 돼서 진풍경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먼동이 터올 무렵인 새벽 5시쯤 1년 정도 된 새끼 호랑이와 엄마 호랑이가 산등성을 차례로 오릅니다. 앞장선 새끼 호랑이는 신기한 듯 카메라를 살펴보며 지나칩니다. 엄마 호랑이 뒤편엔 또 다른 새끼 호랑이 2마리가 그 뒤를 따르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봄나들이에 나선 것처럼 평화로워 보입니다. 야생 백두산 호랑이 모자 4마리가 한꺼번에 촬영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들 호랑이 모자는 최근 백두산 호랑이 출몰이 잦은 옌벤 훈춘시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1岁左右，今年5月份前后出生的，而且你看它是膘肥体壮的，整个的身体状况，包括整个营养也非常好。 지난 2월엔 백두산 호랑이가 민가까지 내려와 대형 개를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근 왕칭현에서도 산길 곳곳에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출몰하면서 주의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일대에 2017년부터 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백두산 호랑이의 활동 영역이 국경에서 점차 중국 내륙 쪽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마주치는 일이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중국도 확실히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올해 상하이 모터쇼를 보니까 그렇다는데요.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부터 현지 업체들, 화웨이 같은 IT 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현대차의 제네시스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올해 상하이 모터쇼 출품 차량의 절반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전체와 맞먹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 중국.
올 1분기에만 40만 대 넘게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 속에 비아디, 니오 등 중국 업체들도 통신기업 등과 협업하며 각축을 벌입니다. 汽车行业本身也会和其他的包括互联网技术行业、通信产业都会有密切的结合。 실제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IT 거인들이 전기차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플랫폼 사업 등 기존 산업이 포화 상태를 보이자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거나 아예 독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볼보, 폭스바겐 등 전통차 업체들도 전기차 라인을 확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중국에서 부진했던 현대차와 기아도 아이오닉5 등 전기차로 시장 탈환을 노립니다. 제네시스도 전기차 모델을 처음 공개하며 고급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Makes a first step into the future, a journey of electrification, and we're very proud to have these moments here in Shanghai with us because the Chinese market is so quickly growing. And 보조금 등으로 전기차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2035년 내연 자동차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변화는 자동차 대기업은 물론 부품업체들과 배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최대 시장에서 한국은 아직 추격자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정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가 또 무산됐습니다. 명도 집행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몰려들자 법원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집행을 취소한 건데요. 1년 가까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인근 상인과 주민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허처럼 변한 동네에 교회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신도들이 한 줄로 길게 서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명도 집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새벽부터 교인들이 모여든 겁니다. 법원은 오전 9시 반부터 교회에 대해 명도 집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부터 수백 명의 신도가 교회 안과 마당에 모이는 등 충돌 우려가 커져 명도 집행은 결국 시도 직전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이 교회와의 명도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보상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 원이지만 교회는 이전과 공사비 등으로 563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맞서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려는 의사도 없고 나가려는 의사도 없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돈 많이 내놓겠지, 뭐 그런 의도죠. 재개발 구역의 경계에 사는 주민과 상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아예 여기는 이제 혐오지역, 기피지역. 저 교회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교회 때문에. 맨날 새벽마다 농성하거든요. 이게 너무 싫어.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명도 집행에선 일부 교인들이 철거에 반발해 화염병까지 던지며 집행 인력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당시 화염병을 던진 신도 등 교회 측 10여 명과 집행 용역 1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한 김연경이 이번 시즌 여자 프로배구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비우승팀 MVP로는 역대 2번째인데요. 역경을 딛고 최선을 다하기에 팀의 준우승도 만족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멋지게 사복을 차려입은 김연경은 시상식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사상 첫 시즌 3관왕을 이끈 이소영과의 역대급 MVP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연경은 이소영을 단 2표 차로 따돌리고 최고의 별로 뽑힌 기쁨에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정상에서 또 MVP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냥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2등도 좋았다. 학폭 논란 등의 악재 속에 우승은 놓쳤지만 김연경은 압도적인 활약으로 역대 2번째 비우승팀 MVP로 뽑혔습니다. 이른바 김연경 효과로 여자 배구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흥행도 이끌었습니다. 최고 관심사로 떠오른 거취에 대해서는 김연경 특유의 재치 있는 답변으로 넘겼습니다. 많이 뛰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부 대한항공의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이끈 정지석은 챔프전에 이어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곳곳에서 한창인데요. 한 조합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고 조합은 빚더미에 앉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 20년 넘게 이 마을에 산 김소자 씨는 8,600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아파트를 여기 들어가서 주택연금을 들으려고. 500명 가까운 조합원이 220억 원 넘게 냈지만 조합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있고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통장은 돈이 진짜 없어요? 조합 통장에 뭐 얼마? 5천 얼마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청구한 채무 수십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앞으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돈은 전부 다 업무대행사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조합은 청주시의 요구에도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일부는 제명 통보를 받았고 조합 빚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조합원들 모집하고 조합원들 모집하기 위한 홍보 비용, 모델하우스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업무대행사 측도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출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가족인 조합 임원 그리고 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최근 장애인들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창업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작업차로 옮겨 타는 정학재 씨. 20년 전 사고로 못 걷게 되고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사과 따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딛고 의지로 시작한 창업. 수확철마다 많게는 2,500여 명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과를 볼 기회가 없을 정도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창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입은 장애를 이겨내고 전북 익산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던 탁경률 씨. 직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했는데 숙달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사업장을 경기도로 옮겼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행정관서에서 서포트가 없으면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장애인 창업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의지와 지원. 내가 좀 불편하지만 왜 못해? 왜 못해 하지. 남보다는 많이 할 수 없고 잘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거든요. 행정관서에서 발굴의 기틀도 좀 마련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경쟁력을 갖춰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춘천 남이섬에 트리코스터란 놀이기구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숲, 나무 사이사이를 요리조리 비껴가며 내달립니다. 속도는 시속 20에서 30km 정도. 몸으로 느끼는 속도감은 훨씬 더 빠릅니다. 안전장비만 착용하면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놀이기구 트리코스터입니다. 케이블카를 많이 타봤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타는 거는 처음이고 오늘 이 체험이 너무 보람 있고 저한테 평생 기억에 남고.
트리코스터는 나무를 뜻하는 트리와 롤러코스터를 합친 말입니다. 기존의 짚라인처럼 출발지와 종착지의 높이차를 이용한 무동력 친환경 놀이기구입니다. 하지만 직선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구불구불한 선로를 따라 달린다는 게 다릅니다. 트리코스터를 타면 약 30초 동안 9m 상공 위에서 새처럼 숲을 누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문체부의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장애 자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타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가 하고 한번 타봤어요. 실제로 타보니까 즐겁고요. 트리코스터는 춘천의 두 번째 무장애 놀이기구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 카누를 즐길 수 있는 킹카누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지난해 춘천 의암호에 등장했습니다. 선호대 킹카누도 더 확보할 생각이고요.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겁니다. 문체부와 춘천시는 앞으로도 턱을 없애고 경사도를 낮춘 무장애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 고구인데요. 매년 이맘때쯤 녹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서는 해차 수확이 시작됩니다. 김호 기자가 해차 수확이 한창인 녹차밭을 다녀왔습니다. 초록색 물감을 끼얹은 듯 푸르른 보성의 녹차밭. 봄을 알리는 새순을 하나하나 따는 손길이 분주해질수록 어느새 바구니는 가득 찹니다. 24절기 중 6번째인 고구를 앞두고 고구전차, 우전으로 불리는 해차입니다. 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잎이 2개인 것은 이기. 이 연두빛 차의 형태가 가장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찻잎을 언제 따는지에 따라 5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녹차. 이 가운데 우전은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첫 차로 200도 안팎의 솥에서 볶는 덕금과 잎의 모양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비벼주는 유념을 반복해 녹차로 완성됩니다. 우전은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올해 초 냉해가 덮친 탓에 수확량이 30% 정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녹차가 좋다고 하니까 드시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고 코로나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보성군은 코로나19 탓에 매년 5월 열던 다양제를 가을로 미뤘지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녹차와 관련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성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몰이고요. 30% 해차 같은 경우는 3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보성군은 오는 9월 세계차 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토바이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하면 보행자에게는 큰 위험이 되는데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 하류 부근 시설물 보수 공사로 4차로 차단되고 있어 전방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 어제보다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산 방향 기름 램프와 국민대 램프 부근에서만 잠시 서행됩니다. 한강대로 삼각지 부근 소통 원활하고 이어지는 서울역 일대도 큰 어려움 없는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동일로 하양사거리에서 성수사거리 지나 영동대교 남단 타는데 성수사거리에서 교통량 많아지며 지나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암사IC부터 천호대교, 다시 잠실대교 남단 속도 줄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정릉램프 합류 지점 보수 공사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되고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삼성역에서 출발해 강남역 지나 대법원까지 행진하는 집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료 시각은 미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석 달 만에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23명의 검사 정원 중 13명을 임명해 수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총 4개부로 구성된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검사를 부서별로 배치하고 접수한 90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조직 구성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한 데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1명도 없어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공수처장의 처신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논란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특혜조사 의혹부터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 공수처가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 대부분이 대형 로펌 출신이어서 이해 충돌이나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처장은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검사 13명이면 공수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며 공수처 스스로 1호 사건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조직으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건 이첩 여부를 놓고 검경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이지만 입법과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게 그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 출범한 공수처는 이제 공명정대한 사건 처리로 국민적 공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출발선에 섰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절기 고구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비 소식 대신에 더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 광주는 25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듯이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이 되어서야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 충북 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험 지수도 높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형 산불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점차 걷히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전까지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 안동과 대구, 창원과 광주 모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